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인설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은 EMP 카피 테이블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EMP 카피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설트의 기본 구조는요.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죠. 테이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인설트를 해야 되는 값들이 전체 컬럼이 아니라면 컬럼 이름들을 반드시 그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컬럼 이름들을 EMP 카피 좀 찾을게요. 네, 여기 EMP 카피가 있고요. EMP NO, E-name, job, MGR, hire date, cell, com, dpt NO. EMP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거여서 컬럼 이름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럼 4번이라고 하는 컬럼은 EMPNO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은 eName, 그리고 부서 번호는 DPTNO예요. 이렇게 인서트 할 값이 3개밖에 없죠. 그러면 테이블 이름, 컬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values 하고서 값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숫자죠. 숫자니까 1004라고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을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SQL에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사용하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큰 따옴표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컬럼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 혹은 별칭, 엘리어스, 그죠? 그런 곳에서만 큰 따옴표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인설트 하려고 하는 문자열, 그 다음에 뭐 웨어절에서 비교하려고 하는 문자열, 그런 것들은 작은 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부서 번호는 숫자죠. 그러니까 숫자니까 50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세미콜론. 네, 이렇게 하시면 한 개 행이 삽입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삽입이 됐다고 나오고요. 결과 한번 볼까요? 셀렉트 해보시면 되겠죠. 셀렉트 from EMP 16번 행이 생겼네요. 16번 행이 생겼고요. 천사죠. 오셈 그리고 50번 무서. 인설트 하지 않은 남은 값들은 널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일단 뭐 여기까지 성공했으면 커밋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커밋 할까요? 커밋. 그러면은 이제 롤백을 하더라도요. 이제는 커밋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롤백을 하더라도 인설트가 된 거는 롤백이 되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이 천사인 직원. 자, 셀렉트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그러니까 오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셈. 오셈의 업무 업데이트 하고요. 급여 업데이트 하고 입사 날짜 업데이트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날짜는 우리 처음 만난 날이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MG 업무가 잡이죠, 잡. 널이고요. 잡이 널이고 급여 셀 여기 널이고요. 그다음에 입사 날짜 하이어 데이트도 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업데이트 하자예요. 그럼 업데이트의 기본 구조는요. 업데이트 set where예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어요.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set where예요. 더 이상 다른 변형은 없습니다. select는 변형이 많죠. select from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select from where가 있을 수도 있고 select from where group by가 있을 수도 있고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다음에 order by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join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join, on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select는 그 만들 수 있는 문장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업데이트는요. 전체를 다 업데이트하겠다는 업데이트 셋으로 끝나면 되고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하겠다, 선택해서 업데이트하겠다라고 하면 업데이트 셋 웨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다음에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이름은 emp copy. 업데이트에서 쓰시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set에서 이제 얘네들을 세팅해 주면 되는 거예요. job을 세팅하고 급여를 세팅하고 입사 날짜를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무라고 하는 변수. 다시 얘기하면 컬럼을 찾으시면 돼요. 변수 이름 뭐예요? job이죠, job. 그러니까 job이라고 하는 변수에 값을 넣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매니저 대문자로 썼죠. 매니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급여는 변수 이름이 뭐예요? 셀이잖아요. 셀이라고 하는 변수를 6천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입사 날짜. 입사 날짜라고 하는 변수는 뭐예요? 하이어 데이트잖아요. 하이어 데이트. 여기는 뭐 간단하게 하시려면 2025 5월 12일 이렇게만 하셔도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오라클에서 문자열을 컬럼의 타입으로, 즉 여기서 컬럼은 하이어 데이트니까 데이트 타입이죠. 데이트 타입으로 암묵적으로 변환해서 얘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세팅을 해주게 돼요. 근데 그게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하려면 오라클에서 어떻게 암묵적으로 날짜를 변경할지 모르잖아요. 명시적으로 타입을 변환해 버리시면 돼요. 날짜로 변환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전한 변환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문자열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명시를 해주는 거죠. 이러면 안전하게 문자열이 안전하게 데이트 타입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데이트가 하이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에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안전한 방법이다. 날짜를 다룰 때 안전한 방법은 문자열을 날짜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거다. 자,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업데이트 할 게 아니죠. 모두 업데이트 할 게 아니라 4번이 천사를 찾아서 하겠다. EMP NO잖아요. 같다. 천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처음에 천사인 직원 보겠습니다. 잡 널이었고요. 하이어 데이트도 널이었고 그 다음에 셀도 널이었어요. 널이 다른 값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몇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되는 게 맞아요? 한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4번이 천사라고 하는 직원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행만 업데이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위쪽에 셀렉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문장 다시 쓰지 말고요. 여기 요거를 이렇게 해보시면 자, 여기 밑에 결과가 나와 있죠? 밑에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 천사, 오쌤, 여기 매니저라고 잘 들어봤죠? 그 다음에 날짜 보시면 2025년 5월 12일 시분초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죠? 시분초를 입력하지 않아서 그때 시분초는 0시 0분 0초가 기본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6천이 들어갔죠. 네. 제일 많이 받네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셨죠? 투데이트를 안 쓰셔도 아마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냥 문자열로만 이렇게 하셔도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는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암묵적으로, 명시적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타입 변환이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네, 이게 좀 안전한 방법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얘도 커밋.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인상하자예요. 그거를 인상하자.
인상하기 전에 테이블을 볼게요. 인상하기 전에 테이블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인데 82년도 1월 1일 이후. 자, 그러면은 볼까요? 몇 명인지만 일단 찾아볼게요. 전체 지금 저는 16명이 있어요. 아마 늦게 오신 분들은 15명이 있을 거예요, 테이블에. 네. 15명이나 16명이 있겠죠. 자, 82년도 1월 1일 볼게요. 81년, 87년, 여기 한 명 있죠. 자, 여기 한 명 있고요. 81년, 87년이 여기 한 명이 더 있네요. 그 다음에, 82년도도 여기 있네요. 여기 1월 23일이죠? 1월 23일이니까 1월 1일 이후죠. 그 다음에 오쌤. 오쌤이 2025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자, 전체 몇 명이 있어요? 4명 있죠, 4명. 맞아요? 그러면 이거 업데이트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면 몇 개 행이 업데이트가 돼야 될까요? 4개 행이 업데이트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네, 대답들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10% 인상이란 얘기는, 자, 스코어 볼까요? 급이 얼마였어요? 3천. 그럼 얼마를 더해주는 거죠? 300 더해주는 거죠? 그럼 3,300으로 바뀌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1,100이 있네요. 1,100. 110을 더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1210 맞아요? 그 다음에 1300은 130을 더 더해주면 되니까 1430 이렇게 바뀌면 되고 6000은 600을 더 더해주는 거니까 6600 이렇게 되면 되겠네. 맞아요? 네. 이 4명의 직원들의 그 급여가 3000은 3300으로 1100은 1210으로 1300은 1430으로 그리고 6000은 6600으로 바뀌면 돼요.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기본적인 구조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변경할 내용, where, 조건에 맞는 것들. 이게 기본 구조죠. 자, 업데이트는 테이블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이 emp copy. 자, 그 다음에 셀렉트 할 거는, 세팅할 거는 뭐만 세팅하는데요? 샐러리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10% 인상된, 인상된 급여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샐러리에 10% 인상된 급여를 넣어준다. 그 다음에 조건식은 higher date가. 이게 변수잖아요. 여기가 변수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higher date가. 그러니까 변수를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수값을 다른 거랑 비교한다기보다는 변수를 어떤 우리가 찾은 값과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안전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투 캐릭터 쓸게요. 82년도 1월 1일이죠? 1982년 1월 1일.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뭐, 굳이. 뭐, 대시로 구분하면 더 보기가 좋을 거고요. 네. 자, 여기서 앞에 네 자리가 1982, 얘가 연도.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두 자리가, 어, 달. 그리고 마지막 두 자리가 일이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투 캐릭터를 쓰지 않고 이렇게 문자열로 비교를 했다라고 하면 비교 안 돼요. 물론, 비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값이 안 나오겠죠. 예, 이런 날짜 형식으로 문자열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인 타입 변환에서는 제대로 된 값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우리가 죄송해요. 투 캐릭터가 아니죠. 제가 뭔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날짜로 변환해야죠. 문자열을 날짜로 변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문자열을 날짜로 변환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명시적인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하면서 이 문자열이 이렇게 생긴 거다 라고 알려주면 요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알려주면 정확하게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을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슬래시가 아니라 대시로 되어 있었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문자열을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죠. 그럴 때 명시적으로 타입을 변해 주시면 돼요. 얘는 문제에 따라서 1월 1일을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만약에 1월 1일을 포함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등호가 맞는 거고 1월 1일을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등호가 포함되지 않는 게 맞아요. 예. 여기서는 이게 약간 이후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애매해서 둘 다 괜찮습니다. 크다라고 비교하셔도 괜찮고 크거나 같다라고 비교해도 괜찮아요. 예. 그거는 괜찮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1월 1일은 직원이 없어서. 자, 그러면 10% 인상된 급여. 10% 인상된 거는 뭐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샐러리 더하기 샐러리 곱하기 0.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샐러리에다가 더하기 그 샐러리의 10%를 더해준다. 그러면 10% 인상된 급여죠. 그거를 무슨 변수에다가 샐러리 변수에다가 샐러리 변수란 얘기는 샐러리 컬럼에다가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도 될까요? 곱하기 1.1이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요? 같은 내용이죠. 네. 샐러리 더하기 샐러리 곱하기 0.1이라고 쓰는 거랑 샐러리 곱하기 1.1이라고 110% 그러면 10% 인상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도 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문장 끝날 때 세미콜론. 자, 그럼 실행해 보시면 컨트롤 엔터. 네, 여기서는 4개 행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네요. 4개 행. 아까 우리가 업데이트 하기 전에 찾아봤었죠? 4개 있었다고. 그죠? 네. 셀렉트 해보죠. 여기 셀렉트가 있으니까 셀렉트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요.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이게 방금 새로 셀렉트가 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한번 보죠. 1월 80년, 81년, 87년, 그죠? 아까 3000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3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1100이었었던 것 같아요. 1210. 그 다음에 예, 여기 밀러가 있는데 1300이었던 것 같아요. 143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셈 6000, 6600.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맞죠? 원하는 결과 맞죠? 이렇게. 87년도, 여기 87년도. 맞아요? 자, 그럼 여기도 커밋 할까요? 일단 커밋. 자, 그 다음에 어카운팅 부서. 자, 그러면 이 어카운팅 부서 급여를 10% 인상하자. 자, 이거는요. 여기까지는 똑같지 않을까요? 업데이트 EMP 카피라고 하는 테이블을 세팅하겠다. 샐러리는 원래 샐러리 곱하기 1.1. 그 다음에 where 이 조건절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조건절만 잘 만들어 주시면 EMP 카피를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자, EMP 카피는 부서 이름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DPT NO만 있죠. 그래서 이 DPT NO가 어카운팅 부서의 DPT NO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where에서 우리가 비교를 할 변수는 이 테이블에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변수는 DPTNO. 요거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EMP 카피에는 DPTNO라고 하는 컬럼이 있다.
dptno 변수가 있다. 근데 같아.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의 부서 번호냐면 어카운팅 부서의 부서 번호랑 같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카운팅 부서의 부서 번호를 찾는 문장이 여기 있으면 어카운팅 부서 번호와 얘랑 비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dptno는 어디에 있는 emp 카피에 있는 컬럼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문장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카운팅 부서의 부서 번호 이거는 무슨 테이블 보시면 돼요? DPT 테이블 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 문장은 select 뭐만 찾으면 돼? DPT NO만 셀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테이블에서? DPT 테이블에서. 조건이 있죠. 왜요? 조건은 이름이. 그죠? 이름이 무엇인? 카운.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죠?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소문자로 쓰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서브 쿼리만 먼저 실행해 볼게요. 서브 쿼리만 실행하실 때에는 마우스로 그 부분만큼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그럼 선택이 됐죠. 이렇게 문장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은요. 그러면 요 선택된 만큼만 실행을 해줍니다. 셀렉을 해줘요. 선택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하면 세미콜론까지, 즉 하나의 문장, 전체 문장을 실행을 해주는 거고요. 서브 쿼리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단축키가 컨트롤 엔터죠.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시면 선택된 영역만큼만 실행을 해줘요. 자, 여기 값이 뭐가 나왔어요? 10번이라고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어카운팅 부서는 부서 번호가 10번이다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그럼 우리가 웨어절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DPTNO가 10번인 직원들의 급여를 이렇게 10% 인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되셨죠? 네, 이렇게 실행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실행하기 전에 몇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될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10번, 여기 10번이 있네요. 그리고 네, 여기도 10번이 있죠. 여기도 10번이 있네. 3명인가요? 그죠? 어카운팅 부서는 10번 부서고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3명이네요. 그쵸? 3명. 그럼 업데이트가 몇 명 되어야 돼요? 3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얘를 실행했을 때 스크립트 지울게요. 너무 많아서. 얘를 실행했을 때 3개 행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데이터는 여기에서 자, 아직 이거 업데이트 되기 전의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걸 2450, 5000, 1430 새로 고침, 여기 새로 고침 하시면 돼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볼까요? 아까 5000 있었죠? 5000, 킹 5000, 5500이 되면 맞죠? 10번 부서, 그죠? 네, 요거 한 명만 봐도 되겠네요. 킹이라고 하는 직원이 10번 부서였는데 킹이 5000이었어요. 5500이 되면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숫자가 0으로 끝나는 숫자였는데 거기가 좀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10%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여기도 커밋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썼어요. 몇 개 행이 업데이트 될까요?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EMP 카피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에 있는 값들이 셀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무슨 문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웨어절이 어떻게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왜요? 숫자 10은 숫자 10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 셀렉트 요거 하나만 했을 때 나오는 값이 1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식의 내용은 숫자 10이 숫자 10하고 같은가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항상 true죠. 그죠? 항상 true가 되니까 테이블의 첫 번째 행도 업데이트하고 두 번째 행도 업데이트하고 세 번째 행도 업데이트하고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네. 여기에 변수 이름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을 씁니다. 변수 이름을 씁니다. 아마 이 부분을 조인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조인을 하셔가지고 조인 문장으로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되고요. 그래도 되고. 근데 굳이 조인까지 안 하더라도 부서 테이블만 있으면 네. 그리고 부서 이름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해당하는 부서 번호 찾아서 EMP 카피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와 여기 있는 부서 번호를 서로 비교해서 일치하는 행들에서 샐러리를 바꿔주는 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서브 쿼리 부분을 조인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select from EMP나 EMP copy 그 다음에 join on DPT 그리고 join이죠. 죄송합니다. join DPT 그 다음에 on 2.dptno d.dptno 이렇게 했겠죠. 네. 그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where 이렇게 했겠죠. 네. 그 다음에 d.dmain이 무엇인 accounting in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d. 아마 dpt no 아니면 2.dpt no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문제는 서브 쿼리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서브 쿼리를 이렇게 조인 문장으로 쓰게 되면 셀렉트한 행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EMP 테이블하고 조인을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여드릴까요? EMP 테이블하고 DEPT 테이블하고 조인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서번호 같은 것끼리 찾았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DEPT N으로 읽었어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몇 개 나올까요? 하나만 나올까요? 여러 개 나오죠. 그죠? 왜 여러 개가 나오냐면 서브 쿼리를 이렇게 썼을 때 여기도 10번 부서, 여기도 10번 부서, 여기도 10번 부서. 그럼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셀렉트의 결과에서 DEPTNO라는 게 몇 번 반복이 되냐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3번. 어카운팅이라고 조건을 줬지만 3번 나온단 말이에요. 3번. 자, 3번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게 비교를
이렇게 등호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등호를 비교하면 틀리죠. 이게 다중행 서브쿼리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단일행 서브쿼리. 쿼리의 결과가 행이 하나밖에 없는 서브쿼리. 그래서 비교하실 때 어떻게 등호를 비교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얘는 다중행 서브쿼리. 행이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 아마 그거 고민하신 분들 계시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다 뭐 넣으셨을까요? 디스팅크트. 디스팅크트는 중복되는 값들이 있으면 하나만 딱 선택해 주죠. select distinct. 예,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아까, 봤어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해보면 되죠. 이렇게 select d.dpt.no from emp copy 뭐든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join on dpt join on이 아니죠. 네, join on 2.dptno 2.dpt 그 다음에 여기 아무리 웨어저를 준다고 하더라도요. where d.d name counting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세 개가. 웨어를 안 줬을 때는 웨어를 안 줬을 때는 14명. 그죠? 14명. 아마도 부서 번호에 너린 사람들은 빠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50번 이런 것도 빠졌을 거예요. 부서 테이블에는 10번부터 40번까지밖에 없죠. 예, 그래서 부서 테이블에 없는 부서 번호이거나 아니면 부서 번호가 너리거나 그런 것들은 빠져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20번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고 30번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고 10번도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다 조건조를 줬으니까 10번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 서브쿼리를 이 자리에다 넣어버리시면 등호로 비교하실 수가 없으세요. 뭐 방법은 여기를 in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등호로 계속 유지를 하실 거면 아까 distinct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distinct는 중복되는 값들을 출력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 이렇게 등호를 비교하실 때 이 자리에 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까지 없지 않을까요? 굳이? 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데. 네, 되셨습니까? 네. 네, 요거는 참고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셀그레이드가 1인 직원들의 급여를 25% 인상을 하겠습니다. 라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였었습니다. 자, 셀렉이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무슨 테이블? emp, copy 테이블. 세팅하겠다. 자, 여기도 급여죠. 샐러리를 자, 25%면 1.25, 125%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1.25 곱하기 1.25.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샐러리는 원래 샐러리 더하기 샐러리 곱하기 0.25. 이렇게 쓰시는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샐러리 곱하기 1.25를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나 샐러리 곱하기 0.25 더하기랑 곱하기 했으면 당연히 곱하기 먼저 해야 되죠. 그거를 샐러리에다 더해주면 되죠. 그게 샐러리. 둘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뭐만 하면 될까요? 조건절을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레이드가 1.
그레이드가 1이란 얘기는 셀 그레이드 테이블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셀 그레이드는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1등급은 700부터 1200까지, 2등급은 1201부터 1400까지.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급여를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EMP 카피 테이블에서 급여가 700에서 1200 사이인 직원들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700에서 1200 사이를 다 찾아볼까요? 700에서 1200 사이, 여기. 1200보다 크죠? 1200보다 크고. 700, 여기 한 명 더 있고. 두 명밖에 없나요? 그동안 인상을 해버린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700 이상, 1200 이하인 직원은 지금 2명밖에 안 남아있네요. 맞아요? 제가 못 찾은 거 아니죠? 1200, 1200, 1200, 1200, 1200.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인상을 해주면 돼요. 이 두 사람이 그동안 급여를 너무 적게 받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었으니까, 이제 25% 인상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125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5% 인상하면, 뭐 계산해보면 얼마인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2명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2명이. 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샐러리가 70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리고 샐러리가 12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조건 비교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갔죠. 그러면서, 얘랑 얘가 1200 이하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았죠. 그거를 SQL로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QL이 샐러리가 크거나 같다 700, 그 다음에 and 샐러리가 작거나 같다. 아까 1200이었나요? 1200. 자, 근데 이거는 그냥 강제로 넣은 거잖아요. 그죠? 700이라고 하는 값, 1200이라고 하는 값은 셀그레이드 테이블 직접 보고 숫자 여기 700이니까 700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 찾아야지. 그 다음에 여기가 1200이니까 1200보다는 작아야지 라고 지금 쓴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1200이라고 하는 거는 셀그레이드 테이블에서 그레이드가 1인 행에 무엇을 찾으면 돼요? 로우, 셀을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 컬럼 이름이 로우 셀이잖아요. 맞아요? 로우 셀. 맞아요? 그 다음에 1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찬가지로 셀 그레이드 테이블에서 그레이드가 1인 행에 무슨 컬럼? 하이, 셀, 컬럼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런 내용을 뭘로 만들어 주시면 될까요? 쿼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select이죠. 자, 무엇을 select 할 거예요? row, row cell. from 무슨 테이블에서? 셀 그레이드 테이블에서. 조건은 그레이드가 1. 자, 요거 하나만 찾아볼까? 요거만. 자, 서브 쿼리 부분만 드래그 하시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700 맞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 SQL 문장 자리에는 숫자 700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는 select 하이 셀을 셀렉하면 되는 거죠. 하이 셀은 무슨 테이블에 있어요? 셀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어요. 조건은 그레이드가 똑같이 1이.
이렇게 하면 원하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원하는 조건이 되고요. 자, 이 조건식은 셀이 무엇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셀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은. 그쵸, 맞아요. 셀이 어떤 x라고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고 셀이 작거나 같다 y라고 하는 값보다 지금 이 구조잖아요. 그죠? 이 구조는 셀은 between x and y 이걸로 쓸 수가 있죠. 그죠? 이걸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요거를 비교해 보시면 자, 이 셀 요거 대신에 between 그러면 and 이 자리 and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셀이 between 첫 번째 and 두 번째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between에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and 다음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도 됩니다. 요거 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럼 해볼까요? 아까 두 명이 되면 된다 그랬죠? 네, 두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두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그럼 EMP 카피를 보죠. 여기 1000, 그 다음에 950이라고 하는 값들이 있었어요. 새로 고침 1000이 1250이 됐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970이었나요? 네.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아니죠. 여기죠, 여기. 아까 970이었나? 얼마인지 기억 정확하게 안 나는데 거기에 25%뭐 이렇게 하니까 1187.5 이렇게 됐네요. 1000은 1250이 됐고 그 다음에 950이었나? 네, 그 값은 이렇게 됐네. 됐나요? 그죠? 어,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서브 쿼리, 조인한 서브 쿼리를 쓰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인한 서브 쿼리, 조인을 사용한 서브 쿼리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다시 얘는 원래대로 롤백을 할까요? 롤백. 아 여러분들 커밋 하신 분들은 안 되겠죠. 네, 커밋 하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 자 롤백을 했더니 여기 1900 그리고 여기는 950 여기는 1000 여기는 950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업데이트, EMP, copy, 그리고 set, 샐러리는 샐러리 곱하기 1.6. 왜요? 왜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레이드가 1인 직원들,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레이드가 1인 직원들이라고 하는 조건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레이드는 EMP 카피하고 셀 그레이드를 같이 합쳐줘야 그레이드 1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자, 조인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다 쓸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자, 그레이드가 1인 직원들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셀렉트를 할 거예요. 두 개의 테이블을 사용할 거예요. EMP 카피와
그 다음에 조인을 할 거예요. 셀 그레이드를 조인을 할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2점 셀러리가 between 셀 그레이드의 로우 셀 and 셀 그레이드의 하이 셀. 자, 그럼 조인하는 조건 맞죠? 맞아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2에 있는 모든 컬럼, 그 다음에 셀 그레이드에 있는 모든 컬럼을 다 출력을 해볼게요. EMP 카피 테이블과 셀 그레이드 테이블을 조인해서 조인 조건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실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950을 받는 직원 그레이드 1, 그죠? 그 다음에 1000을 받는 직원 그레이드 1, 700하고 1200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되잖아요. 셀러리. 이 셀러리가 범위 안에 있느냐, 로우셀, 하이셀 범위 안에 있느냐, 그거에 맞는 그레이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1210, 1200을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몇 등급? 2등급. 그죠? 그 다음에 하이셀, 2000. 1400 볼까? 1400이 넘는 직원 한번 찾아볼까요? 네. 1430인 직원이 있어요. 1430인 직원은 1401보다 크거나 같고 2000보다 작죠? 그게 3등급.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조인이 된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where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무슨 컬럼? 셀 그레이드의 그레이드 컬럼이 1인 직원. 그죠? 몇 명 나와요? 2명 나오죠. 아까 우리 찾았던 거. 그레이드가 1인 직원은 셀러리 이렇게 2명. 스미스와 제임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비교 대상을 뭘로 할 거냐예요. 비교 대상을. 4번이 겹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럼 요 4번 2명만 찾으면 되죠. 7369번 찾아라. 그리고 급여를 25% 인상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7900번 4번 7900 찾아라. 그리고 샐러리를 25% 인상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검색할 거를 누구만 검색하면 돼? 뭐만 검색하면 돼요? EMP NO만 검색하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급여 그레이드가 1인 직원의 4번들을 찾은 거예요. 그쵸? 이게 다중행 서브쿼리. 이렇게 만든 게 다중행 서브쿼리란 말이에요. 자, 다중행 서브쿼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EMP NO가 in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쓸 게 뭘 써주면 돼요? 이 코드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코드가 어디에? in 자리에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그레이드가 1인 직원들을 찾고 그 직원들의 4번이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4번만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2명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EMP NO는 어디에서예요?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테이블에서의 EMP NO예요. 웨어절에 나오는 EMP NO는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테이블의 EMP NO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샐러리도 마찬가지예요.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테이블의 샐러리 컬럼, 샐러리 변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서브 쿼리 안에서는요. 서브 쿼리 안에서 EMP NO는
서브 쿼리의 from에 있는 테이블에서 emp NO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구분해 두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럼 얘도 몇 개 행이 업데이트 될까요? 2개 행이 똑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셀그레이드 다시 EMPNO 다시 볼까요? 1000, 900 여기는 950 스미스하고 제임스였죠. 스미스하고 제임스 1000하고 950이었는데 새로 고침 스미스, 제임스 바뀌었죠. 똑같은 결과죠. 네, 이렇게 똑같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끝났으니까 커밋 할까요? 조인을 사용하지 않고요. 서브 쿼리를 between and 사이에서 서브 쿼리를 2개를 넣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샐러리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니까 샐러리가 로우 셀보다는 크거나 같고 하이 셀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이게 그레이드가 1인 직원들의 4번을 검색을 한 거죠. 4번은 똑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4번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등호를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뭘로 비교할? in을 쓰시는 거예요. in. 이런 쿼리를 다중행 서브 쿼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서브 쿼리의 결과가 여러 개의 행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뭘 잘하셔야 될까요? 셀렉을 잘하셔야 돼요. 뭐 조인이든 뭐 조인이 아니든 뭐 웨어 셀렉을 잘해야 업데이트도 원하는 조건을 맞는 그런 것들을 잘 셀렉해서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업데이트는 정말 업데이트 셋 웨어밖에 없어요. 업데이트 셋 웨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은 웨어에서 서브 쿼리를 사용하시는 거. 그게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 여기가 복잡해질 수가 있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 마지막에서 네. ENPN으로 찾는 게 아니라 셀러리로 찾아서 아하.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커밋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여기 요것만 먼저 볼게요. 여기가 2.set 요렇게 하겠죠. 예. 지금 요거 한 명이 있네요. 아까 업데이트가 돼버려서 1200보다 작은 건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럼 요렇게 셀러리 한 명이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셀러리 그쵸. 그 셀러리로 비교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를 셀, 인 그러면 셀렉을 셀 하면 되겠죠. 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4번으로 할 거냐, 셀러리로 할 거냐, 그거는 같은 결과를 주고 왔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네. 롤백 관련해서 질문인데 네네. 만약에 계속 업데이트를 여러 번 하고 나서 네. 커밋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롤백을 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네. 했죠.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늘리는 거는 롤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다시 코드를 작성하거나 그런 거. 네. 뭐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하고 이쯤에서 커밋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뭐 또 업데이트하고 뭐 업데이트를 3번 정도 하고 여기서 커밋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업데이트를 하다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여기서 롤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롤백은요.
어디까지밖에 갈 수가 없냐면 여기서는 그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의 상태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롤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요 상태 그러니까 요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궁금한 것이 네. 커밋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두 개를 하면은 네. 롤백을 해서 네. 첫 번째 업데이트까지 가는 방법.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그건 안 돼요. 네, 그러려면은 그냥 업데이트를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업데이트 문장을 만드셔야 돼. 네. 그게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롤백은 아니고요. 롤백은 아니고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기능은 시간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설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값이 900초? 900초면은 15분인가요? 네, 60초 곱하기 15 하면 900이죠. 네, 네. 그래서 아마 15분? 네, 15분 이전까지는 그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용해서 되돌아가는 기능이 있기는 있는데 네,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네, 그러면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고요.